예전에는 좀 잘 그려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많이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좋아하는 거를 그리려고 이제 펜을 잡으면은 항상 잘 그려야 해, 예쁘게 그려야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평소보다 더 안 나오는 얼굴에 그림을 평소보다 더 빨리 포기하고 다른 거나 그리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보니 가장 부러운 사람들이 즐겁게 자기가 좋아하는 걸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려내는 사람들이 너무 멋있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면서 좀 어떠한 역경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특히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응, 응. 그림 그릴 시간이 딱히 아, 많이 없어요. 개인 그림 그릴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빨리 그릴 수 있는, 만족하고 넘길 수 있는 그림만 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응, 갈수록 창작 그림의 수가 적은 거예요, 너무. 응, 이러다가 원래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자켓을 그리고 싶어서인데 응. 좋아하는 것도 못 그리고 이럴까봐. 이런 거는 마인드셋에 관한 거라서 어디 물어봐도 명확한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림을 그릴 때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본인이 일단은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저한테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떠한 그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든 간에 그거를 이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서운해지고 이제 화나는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순서대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자켓을 그린다고 음, 치면 음, 그리다가 이제 얼굴 러프를 잡고, 제가 음, 러프를 되게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음, 채색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타입이거든요. 러프가 마음에 안 들게 나와도 채색으로 어떻게 해보자 하고 채색을 들어가는데 얼굴이 제 마음에 안 들고 제가 음, 상상한 느낌이 안 음, 나오니까 그리는 순간에도 이상해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면 조금 달라 보이니까 핸드폰을 보는데 핸드폰으로 봐도 너무 이상한데 음.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전에 그리던 그림은 이제 쓱쓱 그려지는데 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자꾸 이게 아니야 하면서 음. 도장이 깨는 심정으로 음. 모르겠으니까 점점 안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 가끔은 슥슥 그려지는데 왜 그럴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슥슥 그려질 때 상황을 조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컨디션이 좋거나 음, 아니면 그리고 싶은 컨셉이 음, 있을 때인 음.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왠지 잘 그려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왜 안 그려질 때 왜 안 그려졌을까? 반대로 뒤집어 봅시다. 일단 머릿속에 있는 캐릭터가 느낌은 있는데 그게 눈, 코, 입이 음. 정립된 상태로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하네.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줬네요. 되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자기가 스스로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좋네요. 근데 말할 때까지는 아마 인식은 못하겠지만 말하고 보니까 그렇네라는 생각 조금 들긴 할 거예요. 약간은. 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좀 뭐라 해야 될까, 한 중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조금 잘 그리게 되는 정도까지 올라오고 막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좀 잘 그려졌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기대하는 바보다 내 실력이 혹은 이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항상 많이 스트레스를 받곤 하죠. 근데 본인뿐만 아니고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놀랍게도 프로들도 다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상상한 거는 이따만 했는데 결과물은 항상 조금 작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사실은 상상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느낌이기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대로 그려지는 느낌은, 제가 항상 그걸 이제 고변하라고 강조하는 편인데,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이미지라고 하죠, 이거를. 상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면은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느낌으로 시작하면은 안 좋아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느낌조차도 없을 때가 있어. 그냥 뭐라도 그려야지 하고 그리는 경우. 느낌조차도 없을 땐 더 심해요. 그래서 얘가 있어야 돼.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 하면은, 얘는 이제 결국에는 어떤 차이냐, 얘는 시각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음, 거예요. 내가 눈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내가 이 사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진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사진을 계속 재생시킬 수 있잖아. 반모작 같은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눈을 약간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싶어라는 이 모양새가 실제로 떠오르니까, 그럼 나는 그거를 최대한 나름대로 내 손으로 재현하는 데에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그쵸? 시각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느낌은 뭐냐면은
없어요. 그게 막 눈을 키워보기도 하고 막 코를 바꿔보기도 하고 막 줄이었다가 느렸다가 했다고 했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시각화가 있는 경우에는요, 약간 목표 지점이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렇게 했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눈이 조금 더 큰 것 같아. 아, 좀 더 뾰족한 느낌을 원했으니까 좀 더 뾰족하게 하자. 약간 더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거기에 좀씩 근접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얘는 때려 맞추기를 해. 그냥 언젠가는 잘 나오겠다는 마음, 그런 생각으로 계속 바꾸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운 좋게 때려 맞을 때가 있는 거야, 가끔씩은. 그래도 느낌이라는 게 정보가 0이냐 하면 그런 거 아니고 한 10%의 정보는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가끔씩 운 좋게 때려 맞아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운이 좋은 상태인 거야, 한편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모르는 걸 그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해요. 원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좀 그게 있거든요. 자기의 리즈 시절이 자기의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뭔 느낌인지 알죠?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제대로 실력이 나타나는 나의 상태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얘는 뭐야? 못하고 있는 나인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애초에 원인 자체가 따로 있으니까 나의 상태는 중간인 거지. 그러니까 가끔 시각화가 잘 됐을 땐 잘 나오는 거고 느낌만 있을 때는 잘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너무 부러운 거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자유롭게 그리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그린다는 거는 환상입니다. 다 이런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어요. 프로들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프로들도 이거가 구분이 잘 안 될 땐 안 된단 말이야. 저도 가끔씩은 헷갈려요. 뭔가 내가 그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나와. 나 분명히 내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막 이 느낌을 잡았을 때는 막 엄청 무슨 대서사시가 머릿속에 있었단 말이야, 나름대로. 근데 안 나와. 10%밖에 안 되니까요. 아주 처참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 사람들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다만 조금 편하게 노를 젓는 사람이 있기는 하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안 그려지는 날이 있죠. 안 그려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제 좀 단련된 사람들은 알지도 모르면서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느낌만 가지고 내가 그릴 수 있다고 착각했구나. 그냥 예쁘다는 느낌만 있는 거지. 그 세부적인 걸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구체화를 해야 하나요? 그쵸. 알아내야지. 내가 그리려고 한 것이 그래서 뭘 필요로 하는 건지 알아내야지요. 시각화를 해야지. 그 과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자유로워 보이는 하도 이제 노련한 분들은 좀 결국에는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짜증은 났어. 짜증이 나. 근데 한편으로는 그래 내가 지금 모르는 걸 그리고 있었구나. 알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료를 찾는다고 하죠. 내가 뭘 그리려고 했는지 정확하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고양이를 안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려고 한다고 쳐봐요. 자, 귀여운 캐릭터까지는 어떻게 그렸어? 그건 내가 맨날 잘하는 거고 잘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난 고양이는 모르겠어. 한편으로는 내가 내 느낌으로 고양이를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돼. 고양이의 눈 사이 미간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기억 하나도 안 나고 입에서부터 여기까지 턱 길이는 대체로 얼마나 되지? 그러면 알러 가야지.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좀 조금 막막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좀? 저 원래도 자료 찾는 거를 막 많이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깨달으니까 약간 머리가 트인 느낌? 약간 예. 막힌 게 뚫린 느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어떤 물체를 볼 때 정말 조금밖에 기억을 못해요, 실제로는. 왜냐면 A라는 존재를 인식했기 때문에 이것은 A야. 이것은 A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는 그래서 A가 뭘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몰라요.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자, 본인의 친구 한 명만 생각해 봅시다. 얘는 누구누구야 라고 알 수는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그 친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머리 스타일이었고 그 친구가 미간 사이가 얼마였고 그 친구가 턱이 라인이 어떤 상태였고 화장은 무슨 색깔로 했고 그거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다 봤으니까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의 그 초보 때 힘듦은 대체로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나요. 봤으니까 기억하고 있겠지라는 착각. 내가 캐릭터가 사과를 든 걸 그린다고 쳐봅시다. 내가 언젠가 살면서 사과를 한 번쯤 보기는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 언젠가 내가 사과를 봤으니까 당연히 자리 없어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착각. 그거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앞으로는 내가 그림이 만약에 안 그려지면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 줄 알았는데 모르는 거구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알아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너무 잘못된 그런 환상에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앞으로 라이브러리를 쌓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